웨비나 맛집 쉐어다이티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다이티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사이버 위협, 엔드포인트를 사수하고 조기에 차단하라, 다단계 위협 탐지 엔진을 통한 이상행위 탐지 대응 솔루션 소개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APT 및 랜섬웨어 등의 보안 위협은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 코드를 활용한 공격은 단순한 보안 위협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해마다 지능화, 고도화되어가고 있어서 기업이 방어하는 데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웨비나에서는 이런 내부의 이상행위 및 침해 사고를 조기에 탐지하고 발생한 보안 위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위협 대응 솔루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담당하시는 직무가 보안 쪽이라면, 그리고 평소에 APT 및 랜섬웨어와 같은 악성 코드에 대한 방어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의 웨비나가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발표자분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참 안타깝게도 오늘의 발표자분께서 그저께 코로나의 양성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스튜디오나 어떤 사무실에서 촬영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는 저희 사무실에서, 발표자분은 자택에서 지금 원격으로 접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라는 거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발표자이신 지니언스 임용택 수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지니언스 임용택입니다. 저는 지니언스에서 EDR을 2016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2017년에 지니언 EDR이라는 게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최근까지 5년 넘게 EDR을 지금 거의 한 길로 쭉 파고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작게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주셔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네, 수석님께서는 재택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원격에서 화상으로 지금 만나서 이렇게 웨비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막 약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타이밍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 때문에 조금 듣기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는 발표자를 함께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서 설명드린 ED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부제목으로 보시면은 엔드포인트 디텍션, 디스커버리 앤 리스폰스로 되어 있는데요. 네. EDR이 원래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폰스입니다. 근데 D에 지금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뒷부분에 탐지와 대해서, 발견, 두 가지네요. 뒷부분에 대해서 탐지, 발견, 이 발견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크게 4가지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이미 엔드포인트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위협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하지만 백신에서는 탐지된 위협을 그냥 탐지가 됐구나, 대응을 삭제를 하자라고 끝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과 같이 계속 무한 루프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왜 그러냐? 이거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백신에서는 단순히 파일이 탐지됐다, 삭제됐다 이렇게만 보여드리는 거죠. 이게 원인이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공격 패턴이나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에서는 이미 뭔가 출현을 한 그런 어떤 악성 코드에 대해서만 뭔가 대응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대응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변조가 또 생기고 이래서 지금 이게 계속 무한 루프로 돌아간다는 그런 거로 이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용자의 행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죠. 계속적으로 악성 코드가 있는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는 거죠. 사용자가 지금 이런 페이지는 접속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부 보안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이상한 사이트에 막 들어가는 바람에 계속 감염이 되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 사용자가 어딜 들어갔는지 백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어차피 그냥 감염된 이후에 작동을 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무한 루프가 발생을 하기 마련이죠. 네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동일한 형태로 지금 저도 백신을 3차까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이 걸리셨어요? 됐던 것처럼 예, 아, 네. 뭐 메일 솔루션, 방화벽, IPS, 기타, APT, 샌드박스 여러 가지 백신이 있는 환경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돌파 감염 같은 게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렸듯이 백신에서는 파일이 있었구나, 얘는 악성이다, 삭제하자 이렇게 끝나는데요. 네. 이것만 가지고는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음. 그래서 EDR에서는 이 파일이 어디서 왔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디로 접속을 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사용자가 실제 어디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애초에 뭔가 감염이 됐을 때 그 감염 경로부터 추적이 가능한 거고, 그러면은 그 원천 경로라고 할까요? 실제 어디서부터 이게 이 악성 코드가 출발해서 우리 사용자 PC에 감염이 됐는지 그 원천 경로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지만 여기 위에 그림 보시면은 어디 URL로 접속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나오네요. 방화벽이나 아니면 다른 솔루션이 있다면은 해당 URL이나 아니면 IP 같은 것들을 차단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접속을 하더라도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앞서 설명드린 그 백신의 무한 루프가 끊기게 되는 거죠. 예, 다음은 이런 사례 말고도 실제 리포트에서도 EDR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작년에 9월 그 기사에서 랜섬웨어 스페셜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랜섬웨어가 거의 창궐하다시피 어마무시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금 랜섬웨어를 대응하기 위해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페셜 리포트인데요. 예, 이런 랜섬웨어를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솔루션이 뭐다라는 부분에 EDR이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전에 그림상으로 설명드렸듯이 랜섬웨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이제 차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비단 랜섬웨어뿐만 아니라 다른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나중에 대응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EDR이라는 게 없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어떤 방어가 불가능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기사를 보시면요. 네. EDR 같은 게 없으면은 방어를 하고 싶어도 실제 어디에서 뚫렸는지 확인이 어려운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뭐 랜섬웨어나 각종 변조된 그런 악성 코드가 만연한 상태에서는 EDR이라는 게 거의 필수처럼 여겨지겠습니다. CIEM이라는 거, 그리고 관제센터라는 이런 솔루션이나 그런 이제 센터 같은 조직들이 예전에 뭐 디도스 공격이나 아니면은 뭐 320 뭐 여러 가지 북한발로 저희가 지금 확인된 그런 악성 코드 뭐 해킹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국가 기관에는 이제 센터가 있어야 되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CIEM 같은 게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훈련 같은 게 생겼거든요. 예, EDR도 이런 형태의 훈령이나 약간 그 컴플라이언스 형태로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뭔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예. 과거에 그래야지... 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곳들은 SIEM 그런 보안 관리 센터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듯이 EDR도 그렇게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걸로 뭔가 법적으로 정해진다면은 훨씬 더 보안 사고 같은 거를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지니언 EDR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님, 근데 지니언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계실 것 같은데. 지니언스에 대한 회사 소개도 잠깐 간단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니언스가 그 NAC 네트워크 액세스 매니지먼트로 되게 국내에서 유명한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지니언스는 NAC로 시장 점유율 거의 뭐 한 70%에 육박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점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에는 거의 뭐 그 이상의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객사는 3,000곳 이상이고요. 지니언스 NAC 매출로만 작년에 한 250억 정도. 그렇게 올린 회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NAC는 1등을 달리고 있는데요. 2, 3, 4위 그 이하의 그런 NAC 그 제조사들이 매출을 합쳐도 따라오기 어려운 형태로 저희가 압도적으로 지금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앞서 제 소개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EDR도 2017년에 출시를 해서 현재까지 현재 뭐 뒷부분에 있긴 하겠지만 110곳 되는 고객사가 지금 저희 오. EDR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국가기관이나 각종 뭐 제조사나 이런 회사에서도 굉장히 잘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EDR이라는 거는 기존의 국내 뭐 유명한 보안 회사들 되게 많잖아요. 뭐 안랩, 뭐 이스트소프트, 뭐 그런 많은 전통적인 보안 회사들이 이제 그들은 이제 백신이라고 안 하고 EDR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솔루션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니언스는 후발주자이신 거잖아요. 근데 실제 EDR 카테고리만 봤을 때는 저희가 선두주자고요. 아, 그런가요? 아. 예. 국내에서 국산 제품으로 최초로 개발을 한 EDR 제품을 개발한 회사가 지니언스입니다. 야, 완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예. 제가 2015년에 샌프란시스코 그 RSA 갔을 때 네. 그때 그 카본 블랙에 네네네. VM웨어가 그때 EDR 최초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때 전시회 사람들이 데모 시연할 때마다 그냥 개미떼처럼 몰려들어서 진짜요? 인산인해를 너무 놀랍다고?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솔루션을 그때 처음 봤었으니까요. 그래서 와, 이거 있으면은 사용자가 뭘 하는지도 다 볼 수 있겠다.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렸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그게 저희 회사가 최초로 2016년에 개발을 했고 17년에 이제 내놓은 거죠. 그 이후에 백신 회사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EDR 플러스 뭐 EPP 형태로 지금 맞아요. 후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도. 안랩 빌딩이 제일 먼저 나온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제품에 보겠습니다.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CCTV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CTV는 그냥 녹화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제센터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제센터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역할을 이제 분배를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알려진 수배자를 탐지하는 업무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변장한 수배자를 탐지하는 업무가 있고, 또는 사람은 안 보고 그냥 손짓, 행동만 보는 거죠. 누가 소매치기를 하는지, 아니면 누가 어떤 뭐 열쇠를 뭐 훔친다든지 뭐 이런. 네네네. 이런 것들을 그 탐지하는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CCTV랑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그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녹화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언제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동차 사고의 뺑소니나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지니안 EDR도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탐지도 하되 나중에 지난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뒤에서 다시 분석을 통해서, 앞서 제가 그 기사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악성 코드나 아니면 해킹 사고를 당한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해서 얘가 어디로 들어갔구나를 제대로 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이제 보강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요 개요 표지를 보니까 아까 서두에 좀 몇 번 언급해 주셨던 그 SIEM 그게 하는 역할이 지금 요 EDR 개요랑 많이 비슷해 보여요. 그러면은 예전에 그 보안 관제라는 어떤 뭐 솔루션과 그 보안 관제 센터를 뭔가 갖추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인력과 노력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노력들을 매우 간소화시켜서 쉽게 구축을 할 수 있지만 효과는 보안 관제 센터만큼 강력한 그런 걸 EDR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까요? 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는 EDR은 엔드포인트 SIEM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이제 관점이 다른 거죠. 네트워크나 아니면 시스템의 정보를 수집하느냐, 엔드포인트의 정보를 수집하느냐. 이렇게 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수집하는 그 지점이 좀 이제 차이가 있는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EDR이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랑 서버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용자 PC에 설치가 되면은 그 이후부터 발생했던 사용자가 사용한 이제 파일, 삭제, 생성, 카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악성 코드 탐지를 하기 위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내용을 토대로 탐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응은 또 다양한 형태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프로세스 중지나 사용자 알람, 관리자 알람, 또는 파일 격리 후 삭제, 그리고 네트워크 격리, 이렇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EDR 솔루션을 도입한 회사 서버에
지금 말씀하신 지니언스 EDR에 에이전트가 이제 심어져 있고, 지니언스의 본사 어떤 뭐 보안 연구소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지속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그 업데이트된 게 에이전트를 통해서 고객사의 그 서버 쪽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나 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형태로 네. 현재 되어 있고요. 네네. 고객사의 이런 서버, 음, 어플라이언스가 설치가 되면은 사용자 네. PC 에이전트가 설치가 돼서 네. 데이터가 이 서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지니언 EDR이라고 하는 요 장비를, 이 장비를 고객사 저 데이터 센터에 설치를 하면은 이 지니언 EDR에서 사용자 PC로 에이전트가 설치가 돼서 그렇게 운영이 된다라는 네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화면과 같이 장비가 2대 형태로 돼서 이제 스케일아웃이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이 장비 하나 가장 큰 게 3,000대 정도의 에이전트를 관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네. 2대라고 하면 이제 6,000대를 관리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야, 웬만한 기업은 한 대로 다 커버가 되겠네요. 저희 고객사 중에 가장 큰 데가 지금 농협인데요. 농협은 네. 10만 대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 현재 6만 대 정도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예, 이제 앞서 주제 앞에 말씀드린 디텍션 앤 디스커버리 부분인데요.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에이전트가 설치가 돼서 이제 서버를 올려서 탐지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여러 가지 레이어, 다단계에 대한 탐지 엔진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IOC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IOC는 전 세계에서 이미 탐지가 됐던 그런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탐지를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첫 번째 IOC는 알려진 위협입니다. 두 번째 머신러닝은 알려진 위협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하는데 악성 코드에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피처라고 하는 P 파일의 피처들을 다 학습을 해서 이제 유사한 특징이 비슷한 파일들을 이제 구분해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IOC랑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형태에 대해서 탐지를 하는 거고요. 파일은 내부에 들어왔어요. 그지만 파일이 정상인데 이제 실행이 됐을 때 이상행위를 한다. 내부에 있는 정보를 유출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XBA라는 행위 탐지하는 룰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XBA 행위 탐지 룰은 저희가 마이터텍의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가 직접 커스텀하게 룰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탐지된 이벤트가 있다고 하면은 고객사에 설치된 이 서버가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은 저희 연구소에는 CTI 자체 평판 조회 뭐 이런 정보를 다시 한번 조회를 통해서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크게 이런 4가지 엔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뒷부분에 이제 다른 또 하나의 뭔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님 넘어가기 전에 어쨌든 국내에서 이 EDR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가 이제 지니언스가 최초긴 하지만 지니언스 외에도 다른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과의 차별점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 4단계 중에서 IOC 탐지 말고 나머지 3개, 요 나머지 3개의 어떤 경쟁력에서 좌우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차피 IOC 탐지는 말씀하신 대로 알려진 거니까 뭐 다른 회사들도 그냥 동일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탐지를 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뒷단에 있는 3개는 왠지 그 회사들만의 노하우가 다를 것 같은데 여기에서 경쟁력이 갈린다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 그렇기는 한데요. 대부분의 그 EDR에서 이제 동일한 형태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탐지에 대한 정합성인데 누가 더 많이 탐지하냐, 덜 탐지하냐를 가지고 보통 BMT를 하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EDR 같은 경우는 그냥 탐지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건 백신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EDR의 그 주 목적은 아까 맨 처음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파일이 도대체 어떻게 왔고 실행이 돼서 어떤 정보를 추가를 했고 얘가 어떤 파일을 유출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솔루션인 거예요. 그 파일 가지고 BMT 탐지 테스트를 BMT를 가지고 한다라면은 사실 좀 반쪽짜리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탐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그 수집한 데이터, 보여주는 그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는 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거길 텐데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고객한테 이게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원인 때문에 이렇게 내부에 뭔가 이렇게 공격이 들어온 겁니다라는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IOC 알려진 위협은 네. 번외고요. 어차피 다 네. 탐지를 하는 거니까. 네네네. 예, 그 머신러닝으로 탐지한 사례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네. 아시다시피 고객사에서 탐지됐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이런 거 탐지됐어요 해서 알려주질 않아서 저희가 사실 이런 실제 정탑으로 네. 탐지된 샘플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파일도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타임이 지금 2019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네요. 3년 전이네요. 이게 위에 글씨를 읽어보시면은 네. 저희가 머신러닝에서 해당 파일을 tam지를 했고요. 실행이 네. 됐을 때 네. 이 탐지된 그 근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악성 코드의 그 특징이랑 특정 악성 코드에 있는 그 데이터 셋이랑 이제 비슷하게 유사하다라고 지금 탐지를 한 건데 실제 행동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관제센터에 있는 인원이 실제 저희 EDR 솔루션을 통해서 파일을 수집을 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했습니다. 해서 봤더니 이 파일은 실제로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기능이 있었고 그리고 외부에서 명령을 하달받아서 내부로 명령을 레터럴 무브먼트 하는 기능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파일은 악성 코드가 맞다라고 탐지를 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탐지를 할 수 있는 거는 요 머신러닝의 어떤 뭐 알고리즘의 뭐 얼마나 뛰어난지 그거에 달렸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네, 그렇긴 한데요. 사실 머신러닝은 기계가 하다 보니까 뭐 정탐도 있지만 오탐도 많겠죠. 과탐도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과탐도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아쉽게도 머신러닝은 지금 샘플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오늘만 보여드리고요. 네네. 다음 부분은 이제 XB의 이상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위에 글을 보시면요, 사용자 시스템 정보랑 쿠키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가 큰 위협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웹사이트를 가든 요즘에 이렇게 쿠키 다 수집하잖아요. 그렇게 그쵸? 수집 안 하면 사이트 이용도 못 하게끔 요즘에는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좀 달리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 정보,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전에 최근 이슈가 되는 파일리스 공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키사에서 이제 동일하게 만든 거죠. 작년 이것도 한 9월인가 10월인가 한 것 같아요. 재작년에 비해 악성 코드 은닉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다. 이런데요. 지금 보시면은 패치가 되지 않은 PC나 브라우저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 PC에 앞서 설명드린 시스템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또는 브라우저 자주 접속하는 이제 쿠키를 수집을 해서 해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용자가 항상 가는 홈페이지에 취약점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악성 코드만 삽입을 하게 되면은 유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수집을 할 거니까. 그렇죠. 이 사용자는 무조건 이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니까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즉시 악성 코드가 로딩이 되는 거죠. 사용자 PC에 로딩이 되면은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이런 노트패드 같은 잘 알려지고 정상인 프로세스 인젝션을 통해서 문서 암호를 합니다. 이렇게 해커가 사용자 시스템의 정보를 수집해서 가져가게 되면은 그 시스템에 현재 취약한 시스템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시스템 정보를 수집해서 여기는 조금 취약하네? 그러면 너는 나의 공격 대상.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사용자한테 그런 자주 가는 홈페이지나 이런 게 노출이 된다 그러면은 메일로 보내가지고 여기 홈페이지 접속하세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파일을 정말 그냥 시스템 정보나 쿠키 정보만 가지고 와서 그냥 바로 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요 파일리스 랜섬웨어랑 동일한 형태로 실제 해킹 공격이 있었던 사례인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골프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죠. 그래서 사용자가 골프 사이트로 접속을 했습니다. 하자마자
내부에는 어떤 프로세스가 인젝션이 됐고요. 네. 인젝션된 이 프로세스가 갑자기 다시 골프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어떤 음.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아, 자동으로? 예, 예. 네. 근데 여기서 다운로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네. 해커들은 네. 분석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 또는 분석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 굉장히 꼬아놔요.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네. 내부에 있는 윈도우 시스템 32 안에 com.exe라는 파일을 프로세스 네. 인젝션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얘가 다시 외부로 들어와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고요. 네. 이제 8번에서 실제 내가 그 마지막에 이제 파일을 몇 개를 다시 이렇게 뿌려 놓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간단하게 보이시겠지만 네. EDR이 없었으면은 이런 행위를 분석하는데 알 수가 없네. 최소 며칠이 걸립니다. 아, 그러면 뭐 이미 피해는 피해일 대로 다 입고 그 다음에 그냥 정말 사후 약방문식의 어떤 조치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근데 요 내용은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네. 한 10분 정도 확인해가지고 전체 히스토리를 완성을 시켰었거든요. 아, 그 중에 네. 저희가 실제로 탐지를 한 거는 여기서 4가지 포인트에서 탐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탐지된 거를 이어보니 지금 네. 9개의 히스토리가 완성이 된 거죠. 아. 그리고 좀 더 야. 충격적인 건데요. 제가 네. 마지막에 여기 프로그램 데이터라는 그 폴더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썼습니다. 네네네. 실제로 사용자 PC에 프로그램 데이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있죠. 프로그램 데이터는 프로그램 파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어요. 아, 그러면 더 알아차리기 어렵겠네요. 예. 근데 보시면은 파일명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genie.dat예요. 뭐 이상한 파일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상한 파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상한 파일이긴 한데 어떻게 그 숨김이죠, 한마디로. 네네. 저희 지니에서 만든 프로그램처럼 위장을 해서 지니 디렉토리 안에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네. 자기가 근데- 보안 솔루션인 것처럼 위장을 한 거네요. 네네. 네.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 데이터 안에 지니 안에 들어가시면요. 네. 이렇게 있고 이런 파일 아. 자체가 없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은 프로그램 데이터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 프로그램 네. 데이터 안에는 보안 솔루션이나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은 이런 디렉토리들이 다 생성이 됩니다. 마크 애니, 소프트 캠프, 네네, 맞아요. 파이어. 맞아요. 예. 네. 근데 이런 디렉토리를 해커들이 잘 활용을 하는 거죠. 원래 있었던 아. 파일처럼 만들어서 여기다가 심어 놓습니다. 아, 의심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네요. 네네. 제가 지금 탐지된 것들 다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게 백신이 없는 환경에서 저희가 탐지했을까요? 당연히 있는 환경이겠죠. 당연히. 네. 백신이 최신 오천- 버전으로 다 아.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탐지를 했습니다. 야, 일반 백신으로는 이런 거는 아예 잡아낼 수가 없군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음. 어떻게 했냐면은 네. 이 고객사에서는 이 파일을 수집을 해가지고요. 네네. 백신 회사로 보내서 패턴 업데이트 요청을 했습니다. 아, 오히려 백신 네네. 회사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찾아갖고 패턴 업데이트를 해놓은 상태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역으로 공격받은 사람이 패턴 업데이트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꼴이 됐네요. 네네.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더 희한한 건데요. 파일이 특정 위치에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생성이 껍데기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몇 초 주기로 조금씩 업데이트 되더니 총 8메가짜리의 파일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뭐 이렇게 파일이 들어오면요. 처음부터 최종 그 완벽한 파일이 들어온 게 아니라 조금씩 만들어지는 형태의 파일로 들어오게 되면은 APT 솔루션 샌드박스에서는 이 파일을 구분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파일이 들어와야지 실행을 시키는데 그죠. 완성이 되기 전에 실행하면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모르겠네. 예,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형태도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그 파일에 파일을 리드 라이트 막 이런 것들을 수시로 네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 네. 행위로 지금 탐지를 한 아. 내용입니다. 네. 뭐 이런 거는 되게 간단하죠. 이제 파일 위장한 경우인데요. 실제로는 실행이 가능한 파일인데 PE 파일. 근데 .jpg로 숨겨서 메일로 보냈죠. 이력서입니다. 공개일동 네. 비밀번호는 뭡니다. 그러면 네. 사용자가 그러네 하고 네, 여기 쉽죠, 보시면 이거는. 프로세스는 익스플로러는 사용자가 실제로 실행한 네. 할 때 나오는 프로세스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압축을 풀어서 이 파일을 실행을 한 거죠. 음. 이런 것들도 저희 입장에서는 실행 파일 스포핑 해가지고 네. JPG가 실제 그 이미지 파일이 아닌 실행 가능한 파일을 이렇게 숨긴 것도 간단하게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